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치영입니다. 이렇게 화상 강의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행복한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키워드가 소통, 공감, 행복, 스피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강의하게 된 것이 좀 애석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티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좋아하거든요. 저를 소개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치영 화술 박사인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티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화술 경영 윤치영 박사입니다. 화술 경영학으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피치 스타일에 관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아서 스피치 박사입니다. 그냥 닉네임으로 듣기 좋으라고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논문을 통과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8월 15일 날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성공 에너지라는 책을 쓴 이후에 지난 3월 15일 2020년 3월 15일 날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란 책이 나왔는데 그게 저의 40번째 책이었고요. 그리고 9월 10일 날 나온 책이 있습니다.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시대라는 책이 41번째로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데 박수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42번째 책이 곧 출간 예정이 있습니다. 스피치를 잘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째 책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연말에 출간하자고 제의를 받았는데 봄에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꽃돼지 윤치영의 시와 수필이 담겨있는 풍경 해서 시와 수필로 엮은 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저는 끊임없이 저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3,000여에 걸쳐서 강의를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윤치영 YSY 면접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술가이면서 강연가이면서 학원 원장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아하는 생티쥐베리의 어린 왕자 윤치영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꽃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좋은 편이지만 젊었을 때는 더 좋았어요. 꽃이 핀 것처럼 활짝 화사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꽃돼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웃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웃을 때 여러분들 함께 따라서 웃어주세요. 그게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좋으면 함께 기분 좋아해 주고요. 슬프면 같이 슬퍼해 주고 또 심각하면 같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공감력입니다. 네. 상대방이 웃고 있는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내 행복이 너의 불행이란 말이지 라고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느낌과 그 감정을 맞춰주는 것이 공감력이 되겠습니다. 소통은요, 대화하는 것이고요. 공감은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을 맞춰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강의하시는데 오늘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고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해 달라고 해서요. 그쪽으로 맞춰서 강의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굴 좋아한다고요? 어린 왕자를 좋아합니다. 이 책은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 이건 작년
4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화술 전문가이고 화술 박사이기 때문에 화술의 대가는 누구일까? 예,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화술의 대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고수이지 않겠습니까?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화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일단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가 병이 났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고 정말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걸 뒤집으면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화할 수 있다. 시작.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났습니다. 네,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일을 못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뒤집어 보세요. 한 템포 쉬어가라는 얘기군. 네, 그러면서 건강을 관리하시고 소원했던 지인들과 만날 수 있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 아니든가요? 네. 어떤 이는 공장에 불이 났대요. 근데 오면서 막 웃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네,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부정도 뒤집으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쳤습니다. 골절이 됐습니다.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뒤로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뇌진탕으로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뒤집으면 도대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로소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하늘 나는 게 기적이십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 위를 걸을 수 있는 것 기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아침에 식사를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있고 또 저녁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이 또한 감사입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일상이 감사입니다. 긍정화법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통즉 불통, 불통즉 통입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죠. 네. 심혈관이 막히면 아프죠.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조직도 그렇고 일상도 그렇고 통해야 삽니다. 통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통해야 행복합니다. 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통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 화법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통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되뇌이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암기하셨죠? 어떻게 암기하셨습니까? 네, 연습장에 막 써가면서 반복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만보를 되뇌이면 내 것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장 중간에 앉아있는 청년이 송혜교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아마도 송혜교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면 내 것이 됩니다.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암기뿐만 아니라 네, 각인력, 견인력, 행동을 끌어오게 됩니다. 되뇌이면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첫째, 각인력, 각인시켜줍니다. 둘째, 행동을 끌어오는 견인력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
마른 씨앗과 같습니다. 되풀이하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이 싹이 나고 음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력을 갖게 합니다.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치유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므로 우울하대요.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또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울하대요. 대화를 해야, 수다를 떨어야 스트레스가 날려지고요. 그리고 화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치유력을 갖게 합니다. 말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다스러움이 치유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나오는 책이 스피치를 잘 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 아까 말씀드렸죠? 잡담력 중요합니다. 치유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말발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력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도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창조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이 귀한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시대, 저의 41번째 책입니다. 화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창조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쪼개야 산다는 말을 일단 해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쪼개야 삽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쪼개보십시오. 그러면 별거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할 나름입니다. 세상을 어렵게 보면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제가 면접생들 개인 코칭을 하거든요. 네, 면접하면 대인 면접도 있고요. 취업 면접도 있고 승진 면접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생들이요, 면접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면접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면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을 공부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은 일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십니까? 그런데요,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도 또한 그러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것이 인생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시면 씩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김을 쫙 빼고 나면요. 아, 별거 아니군.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었군.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군. 자각하게 되시어서 일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리고 문제에 봉착하셨습니까? 그럼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쪼갠다는 말씀을 여기 들었습니다. 웃자. 네. 그 다음에 나누자입니다. 여러분, 강의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쪼개라. 나누어라. 나누었더니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What, how, looks.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What, how, looks. What to say, 뭘 말하지? 무슨 내용을 말하지?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하지? How to do, 어떻게 행동해서 looks 보여질 것인가? attitude, 어떤 태도로 말할 것인가? 그래서 발표를 잘할 수 있고 또 강의를 잘할 수 있고 또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화술, 화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누어 봤더니 what to say, how to do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at, 컨텐츠, 말하고자 하는 내용, how,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looks,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3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 부수자도 나오네요. 부수자. 중요합니다. 부수자. 자, 쪼개 산다는 첫 번째가 네, 웃어라. 두 번째가 나누어서 생각하라.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덩치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걸 언제 도대체 해낼 수 있단 말인가.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럴 때 쪼개면 365분의 1로 쪼개면 하루에 감당할 일이 별거 아니잖아요. 부담이 되시면 쪼개십시오. 나누십시오. 그 다음에 쪼갠다. 뭐예요? 부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메모장에 정사각형을 그려보시죠. 3cm, 3cm 정도의 이런 모양을 한번 그려보시죠. 정사각형입니다. 머릿속에 그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에 색칠을 한번 해 보실까요? 네, 색칠해 보세요. 칠하셨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칠했을까요? 네, 요 정사각형 안에, 틀 안에 칠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틀 안에다 칠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 해놓고 색을 칠하는 과정을 렌더링 한다고 하거든요. 렌더링 할 때 마카 같은 것으로요. 예. 그러니까 촉이 넓은 그 촉을 가지고 길게 밖에서 안으로 쫙쫙, 밖에서 밖으로 쫙쫙 색칠을 합니다. 그걸 렌더링 한다고 하거든요. 서양인들은 색칠해 보세요 하면 렌더링 하듯이 밖에서 밖으로 쫙쫙 그려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꼼꼼하게 안에다 색을 칠한다는군요. 누가 안에다 칠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 내가 규정해놓은 틀 속에 나를 가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축제처럼 사는 거야? 당신이 규정해놓은 틀을 깨십시오. 저는 파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파, 탈, 파, 깬다, 탈, 일탈한다. 네네, 됐습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탈.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어 치면 파탈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깨고 일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파탈 정신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축제처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서 왔거든요. 네. 1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되던데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오늘 이 영상 강의인데 유튜브로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예요. 색다른 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새로운 것에 너무 도전하고 그 새로운 맛을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성에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강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불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와, 멋있다, 아름답다. 어린아이들은요 그 불꽃놀이를 그냥 마냥 즐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막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거 한 방에 얼마짜리지? 도대체 불꽃놀이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축제처럼 살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게 그냥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놀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머리가 복잡해요. 계산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지 못하는 겁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에도 그냥 스토리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촬영했지? 촬영 기법이 뭐지? 예, 그리고 얼마나 돈을 썼을까? 촬영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 일에 빠져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규정해 놓은 틀에서 빠져나오는 것,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 것,
이것이 파탈 정신이고요. 숙제처럼 살지 않고 축제처럼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마치고 나면 6시 30분에 또 대전에 모임이 있는데요. 한국 문화 해외 교류 협회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위촉장을 받는 날입니다. 이런 뭐 다양한 행사나 모임도 하나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상에 네, 이벤트를 넣어주시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규정해 놓은 틀이나 일상적인 틀을 가끔은 깰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강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뻔한 스토리 가지고는 강의가 안 먹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강의할 수 있을까? 먼저 결론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색칠 어떻게 하셨습니까? 틀 안에다 칠하셨죠? 이제 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배짱과 그런 파탈 능력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동건 목사님, 김창옥 교수, 김재동 방송인처럼 스피치하고 강의하라.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잃어버릴까 봐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팁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은요. 어떻게 강의하는 줄 아세요? 네, 이걸 쓰십니다. 보이시죠? 네. 장경동 목사님은요.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네. 뭐죠? 슬라이스 조각, 라이프 생활, 생활의 조각, 일상적인 조각으로 사례를 들어서 강의합니다. 누가요? 장경동 목사님. 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제가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시대 첫 장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피치는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다. 대화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경동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이 공감대를 잘 만드는 거예요. 공감대. 공감대. 공동구역. 공동구역.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먹힙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 공감대 형성은 일상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단편들로 하는 것이죠.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장인옥 목사님이 잘하는 건 그것입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다 어디서 인용해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의 단편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담을 소재로 말씀하시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제가 누구 말씀드렸죠? 김창옥 교수. 요즘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미경 강사도 잘 나가고 있더군요. 그 유튜브 구독자가 120만인가요? 그러면 방송국보다 영향력이 더 큰 그런 유튜버인 거죠. 네. 여러분, 저도 유튜브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치의 힘 TV 윤치영 박사 치시면 저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창옥 교수는 뭘 잘할까요? 네. 너무 갈려서 죄송합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연기하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설명하려 하지 말고 연기하라. 연기하듯 묘사하라. 이걸 잘해요. 김창욱 교수가 말이죠. 가만히 방송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연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연기가 능숙한 것도 아닙니다. 좀 어설픈 연기인데 연기를 잘해요. 김창욱 교수의 가족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얘기, 엄마 얘기를 하면서 웃깁니다. 따라서 합니다. 웃겨야 뜬다. 네. 강의가 재밌어야 됩니다. 물론 의미도 있어야 되지만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네, 김창욱 교수처럼 설명하려 하지 말고 연기하라. 이 설명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로직입니다. 네, 로직. 이론적 틀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하지 마라 이거죠. 연기하듯 상황을 묘사하라. 오면서 제가 실은
로드 매니저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로드 매니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김창욱 교수를 얘기를 했는데요. 김창욱 교수는 잡담을 해요. 15분짜리 그 세바시에서 나와서 방송하는 거 보면요. 13분 동안은 쓸데리 없는 것 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 얘기, 엄마 얘기, 가족 얘기, 제주도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분 동안에 핵심적인 것을 뿌려놓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7대 3.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의 단편을 쭉 얘기해 놓고 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3분 동안에 핵심을 찔러주면 그게 바로 명강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김재동 얘기했죠. 예, 방송인 김재동은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근데 김재동 방송인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원래 MC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KBS 오늘이라는 프로에도 잠깐 나왔다가 대전시 서구청에 강의를 왔는데 그 강의료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과한 거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김재동 씨가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청중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청중, 그 리액션이 강한 청중이 있어요. 반드시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리액션이 강한 청중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듯 풀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웃음이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강의하지 않고 청중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청중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중이 다 웃기고 울리고 그렇습니다. 자, 강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청중과 함께 교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다이나믹하게 청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강의할 수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적당한 템포, 적당한 예화.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여기 계시면 책을 선물해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책은 쓴 신간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저기 교육 담당자님 선물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3권을 드리고 갈 건데요. 거기서 지금 뭐 올라오나요, 꼬리가? 네네네. 자, 3가지입니다. 적당한 템포. 이거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실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한 예화.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말씀드렸죠. 근데 단조로운 어조로 강의를 하면요. 자장가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다 좁니다. 그런데 악센트가 있어서 강약이 있고 리듬감이 있으면 흥이 겨워가지고요. 졸래야 졸 수가 없습니다. 그 스토리에 빠져들게 들고 그 강의에 빠져들게 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템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지금 보고 계신데요. 뭘까요? 네, 이 답을 해주신 분을 한 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김재동 씨가 잘하는 게 뭐라고 했죠?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못 맞추셨죠? 그러면 다시 퀴즈 내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청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강의하는 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당한 템포. 둘째, 적당한 예화를 구사하라. 셋째, 네, 선정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책을 사인해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마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바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나오시면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앞서갔는데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처럼 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의 단편들, 생활의 그 경험담을 소재로
풀어가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김창욱 교수처럼 열심히 로직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연기하듯 묘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김제동 MC, 김제동 방송인처럼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청중과 호흡하면서 리액션을 만들고 액션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은 뭐였었죠? 적당한 템포, 적당한 예화, 적당한 무엇. 다 함께 무엇이라고요? 퀘스천. 적당히 질문하면서 할 때 청중과 교감하고 청중과 호흡하면서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피치는 스킬이 아닙니다. 스피치는 마인드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 파악을 못 하셨죠? 네. 모든 일이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사시킬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로 하려고 하시면 얕은 수작에 불과한 것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초 마인드 게임. 세상은 모두 마음의 게임인 것입니다. 원주대사의 일화에 나오는 일체는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왜 아름답게 보입니까?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그러면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하셨는데요. 하늘의 새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대목이 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성공인에게는 세 가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퀴즈입니다. 네. 첫째가 경제적 자유. 모두가 다 원하고 계시죠? 두 번째가 무슨 자유를 누려야 될까요? 시간적 자유. 세 번째는요. 이거 넘겨보겠습니다. 파탈 여기 쓰여 있네요. 파탈. 보이시죠? 파탈. 이 PPT를 놓고 할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파탈, 파괴하고 일탈한다. 파탈 정신으로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여러분 박수 안 주시면 언제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나누었더니 what, how, looks, attitude,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 대전에 갤러리 백화점 바로 옆에 윤치영 스피치가 있는데 그곳에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던지는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조화석습입니다. 아침 조자, 꽃 화자, 저녁 석자, 주울 습자입니다. 써드리겠습니다. 아마 PPT에도 나올 것입니다만. 네. 아침 조자, 꽃 화자, 저녁 석자, 줄 습자. 이 사자성어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그 꽃잎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묻어 있다면 바로 쓸어내지 말고 저녁에 수습한들 어떠하리. 이런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저 뜻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한 템포 늦추어 반응하라.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해요. 빨리빨리 서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여행 가면 식당 주인이 먼저 빨리빨리 준비해드려 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고쳐야 될 병이 조급증입니다. 너무 서둘고 있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서두른지 모르겠습니다. 조화석습, 천천히 침착하게 말을 풀어가시면 훨씬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을지언데 왜 사람들은 서두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꽃돼지 윤치영이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무슨 꽃일까요, 여러분? 장미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등 꽃은 다 예쁘죠. 호박꽃조차도 예쁘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꽃은 낙화입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꽃비처럼 내리다라는 제목을 썼는데 그 원고를 감수해 주는 분이 꽃돼지 윤치영이의 시와 수필이 담긴 수채화, 풍경이란 제목으로 바꿔서 내년 봄에 출간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낙화를 좋아합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을 시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납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가장 아름답고 처절하고 가슴을 시리게 하는 꽃은 떨어지는 꽃잎입니다. 낙화. 좋아, 석습. 서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추어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훈련하는 게 호흡과 발성인 것입니다. 네.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해서 천천히 되지 않습니다.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포즈. 뭐라고요? 포즈.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포즈입니다. 여러분, 포즈를 쓰셔야 청중이 쫙 빨려들듯이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스피치에, 강의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즈, 끊어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아무리 주문해도요, 그거를 몸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몸으로 체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피치는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천천히 끊어서 하려고 하면 마음이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부터 할 텐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 호흡 발성, 명상, 호흡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호흡과 발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이 있고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인지라 기관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합 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슴을 중심으로 하면 흉식 호흡이 되는 것이고 배를 중심으로 하면 복식 호흡이 되는데 이 복식 호흡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손을 했거든요.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겠습니다. 배꼽이 중단전.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중지 닿는 곳이 하단전. 그리고 배꼽 위에 3cm 상단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인데 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하셔서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고 내려서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깨 넓이로. 어깨 넓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 뒤꿈치가 어깨 라인 양쪽에 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넓게 벌리는 것이 어깨 넓이인 것입니다. 바깥쪽으로 잡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뒤꿈치의 라인과 어깨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 어깨 넓이를 벌려서 지구를 지탱한 듯이 촥 양다리에 힘을 딱 균형 있게 잡고 손을 다이아몬드로 하셔서 내린 다음에 천천히 고르고 길게 둘 하면 이 배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날숨 내뱉겠습니다. 둘. 배가 등짝하고 맞닿는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배 냉공기를 다 토해내신 다음에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사용해서 공기를 아랫배에 저장합니다. 하나. 배가 빵빵해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손을 왜 쓰느냐면요. 여기 가슴 밑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손을 대신 쓰는 것이고요. 횡격막이 올라가는 것은 흉식호흡입니다. 가슴이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흉식호흡이고요.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횡격막을 눌러서 아랫배가 나오게 하는 것은 하단전 호흡, 복식 호흡이 되겠습니다. 둘 하면 천천히 고르고 길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지하라고 소리를 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저를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둘 하면 배가 등짝하고 맞닿는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배에 있는 공기를 다 토해내시는 겁니다.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상황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둘. 여러분 이게 하단전 호흡인데요. 이걸 하다 보면 마음이 촥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 보실까요? 네, 앉아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의자에서 등받이를 띄십시오. 그리고 혁뒤 위에 6번 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짤록한 부분, 여기를 눌러주세요. 6번 혈입니다. 눌러서 허리를 짤록하게 하시고, 네, 가슴을 쫙 펴십시오. 이게 올바른 자세가 되겠고요.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그 다음에 손은 다이아몬드로 하시고 붙이겠습니다. 앉아서 하실 때에는 무릎을 붙여보세요. 네, 발도 다 붙여보세요. 둘, 그 상태에서 둘, 턱을 당기시고요. 그 다음에 구강을 열어보세요. 구강을 어떻게 여나요? 하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입의 구조를 만들어 보십시오. 구강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달리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둘, 이마로 날숨, 호흡을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뱉겠습니다. 하나, 뒤로 마시겠습니다. 둘, 굉장히 중요한 지금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은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네, 6번 혈을 눌러서 가슴을 딱 열으시고, 턱을 살짝 당겨주고, 몸에 힘을 쫙 빼시고, 골격으로 앉거나 쓰셨으면 됩니다. 어깨 넓이를 벌리셔도 되고요. 또 다리는 이렇게 다 모아주셔도 됩니다. 특히 앉아 계셔서 하시는 분들은 무릎까지 붙이셔서 하시면 훨씬 더 이 훈련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 호흡만 잘하셔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활호흡을 치시면 이 호흡법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깨 넓이를 벌리고 해보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붙이고 내리겠습니다. 둘 하면 천천히 고르고 길게 누르면서 배에 있는 공기를 토해내는데, 이때 명치, 이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 둘, 배가 등짝하고 맞닿는 기분일 때까지 배에 있는 공기를 다 토해내시고, 구강을 열으시고,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상황에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둘, 최소한 1분 30초 하셔야 되겠죠?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품는데 이때 눈을 지긋하게 감으시고 이마에 정신을 집중하셔서 명상호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하나, 둘. 여러분, 이 호흡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떠 있다고요. 들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성급하게 서두르시고요. 막 어떤 일에 덤비시고요. 그래서 일을 망치신다고요. 스피치도, 강의도, 어떤 일도, 어떤 프로젝트도,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서둘러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상호흡이 필요한데, 이 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침착한 태도로 어떤 일에 임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